조기 대선을 앞두고 홍성 지역 현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홍성 지역에서는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열악한 의료 인프라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최연숙 당진시 의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고 이 중 절반을 지목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충남경찰청이 2시간 동안 단속을 벌인 결과 114건의 교통법규 위반 사안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음주운전은 27건에 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예비 주자들이 충청권 민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도청 등 주요 행정기관을 품고 있어 충남의 행정 중심지라고도 불리는 홍성 지역 현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임희정 기자입니다. 홍성과 예산에 걸쳐 있는 내포 신도시는 지난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습니다. 혁신도시 지정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충남도는 일찌감치 기관이 들어설 부지 4만 평을 매입하고 합동임대청사가 들어설 부지까지 확보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전 정부 국정과제로도 선정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는가 싶었는데 4년이 넘도록 내포로 이전한 수도권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습니다. 지역 간 유치 경쟁 과열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홍성구는 기관 우선 선택권인 이른바 드래프트제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충남 혁신도시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빨리 해서 내포 신도시를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개발 예정지구 패스트트랙과 또 우선 선택권을 우리 홍성 내포 신도시에 열악한 의료 인프라도 주요 현안으로 꼽힙니다. 현재 내포 신도시에 상급 종합병원이 없다 보니 주민들은 1시간 가까이 떨어진 천안과 아산까지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프면 의료원서 이제 저거면 이제 천안이나 아산이나 그런 데로 보내지. 어쨌거나 홍성이 좀 있으면 좋죠. 내포 같은 데가. 그렇잖니? 내포 가서 내포가 그런 병원이 하나 앉히면 좋지. 이런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도가 지난해부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직접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2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관건입니다. 병원 건립에 들어가는 사업비만 약 2,400억 원, 운영비까지 더하면 지자체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선 국비 확보가 필수입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와 홍성구는 병원 설립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도와 함께 협력해서 우리 청소년 종합 소아과 병원 그리고 또 중증 전문 병원을 반드시 내포 신도시에 조성해서 도청 소재 홍성군의 입지를 높이는 지역 현안들을 대선 공약으로 개발을 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충남도와 홍성구는 지역 현안들이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력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최연숙 당진시 의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최근 최 의원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과 지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해 이 중 절반을 지목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그동안 미공개 정보가 아닌 공개된 정보였고 투기가 아니라고 해명해왔습니다. 한편 최 의원은 터무니없는 네거티브로 3년여 동안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충남에서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4일 저녁 8시부터 지역 내 주요 유흥가와 식당,
주택과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 결과 음주운전과 안전띠 미착용 등 114건의 위반 사안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27건에 달했으며 이 중 20건은 면허 정지, 7건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근절을 위해 불시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이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출신 대선 주자 부재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차 경선을 통해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본선 경쟁에 돌입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사실상 후보로 확정됐지만 충청 지역 여론은 핵심 공약의 방향성 혼선 등으로 냉담해지는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대선에서도 충청은 유력한 대권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양 진영 모두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 정치인이 부재하다는 사실이 정치적 자각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또 지역 정치 세력의 분열도 민심 결집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별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각기 캠프를 지원하며 힘의 분산이 일어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계파 경쟁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충청권이 단순히 선거의 무게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국정 운영의 방향을 이끄는 실질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 재도전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지난 24일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대응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한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타당성 재조사 탈락 후 19개 사업에 4,400억 원 규모의 가로림만 종합발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가운데 갯벌 생태계 복원 등 7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내년 통과를 목표로 오는 9월 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서산의 한 도로를 달리던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불이 나 48분 만에 꺼졌습니다. 25일 오전 7시 50분쯤 서산시 해미면에서 도로를 달리던 24톤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차량이 모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타이어에서 처음 연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안 지역의 22개 해수욕장이 오는 7월 5일 모두 개장합니다. 태안군은 지난 24일 태안군 해수욕장 협의회 회의를 열고 올해 해수욕장 개장일을 7월 5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만리포 해수욕장은 8월 24일까지 개장하며 나머지 21개 해수욕장은 8월 17일까지 44일간 운영됩니다. 태안군은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편의시설 점검과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나설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동부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이용객의 편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먼저 서산시는 100억 원을 투입해 올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지상 2층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주차장은 동부 전통시장 제2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문동 800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서산시는 시장 내 노후시설 개보수와 상인회 공동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산 동부 전통시장은 우리 충남 서북부 최대 규모인데요.
동부전통시장의 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260면 규모의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노후시설 개보수, 상인의 공동 마케팅과 같이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서산 동부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예산군이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로 인한 지역 내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의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지난 21일부터 지역 내 11개 보건지소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공중보건의 순회 진료를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지소당 최소 주 1일 이상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예산군은 오는 7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협진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상수도 급수공사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던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단순 급수공사의 도로 점용 허가 절차를 생략합니다. 당진시는 소규모 급수공사에 대해 도로 점용 허가를 생략하고 관련 부서 간 사전 협의만으로 공사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시민이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별도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민원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서산시에서 부산광역시를 오가는 시외버스 직행 노선이 다음 달 1일부터 운행됩니다. 해당 노선은 서산 공용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당진 버스터미널을 거쳐 부산 서부 버스터미널에 도착합니다. 요금은 편도 42,000원으로 약 5시간이 소요되며 하루 2회 왕복 운행됩니다. 서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해당 노선의 개통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 국토교통부로부터 노선 변경 인가를 획득했습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이 직파재배 기술 확산을 위해 나섭니다. 벼 직파재배는 전통적인 못자리 설치와 기계 이양 과정을 생략하고 벽실을 직접 논에 파종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력은 평균 68%, 경영비는 평균 66%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술원은 50억 원을 투입해 장비와 농자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직파 재배 면적을 도내 전체 벼 재배 면적의 10%인 13,000헥타르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충남교육청이 당진시 수청동 일원에 건립 중인 가칭 꿀벌 도서관 명칭을 다음 달 9일까지 공모합니다. 충남도 내 학생과 학부모 등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육청 누리집에서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청은 6월 중 명칭을 최종 선정하고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내년 9월 개관 예정인 꿀벌 도서관은 지상 2층 규모로 자료실과 강의실, 북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석탄 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태안군에 분류수소 생산기지를 조성합니다. 충남도는 석탄 화력 폐지에 따른 대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 2028년까지 태안군 인평리 일원에 수소 생산기지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소 생산기지는 연간 360톤가량의 수소를 생산해 태안 지역 수소 차량 등에 공급할 방침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절감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취업하지 못한 청년의 취업을 위해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재 52명의 청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당진시는 오는 8월까지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이수 기준을 충족한 참여자는 최대 30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취업 시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음악을 그리는 화가로 알려진 박수복 화백이 당진에서 특별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전은 엄마도 엄마가 보고 싶다를 주제로 열리며 25일부터 3일간 당진 문예정단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에선 대지의 여신 가이아를 모티브로 자연과 모성성을 형상화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